쫙 졌어요. 요거 하나 뽑는데. 그래서 했어요. 네. 제가 했는데, 단독으로 했는데, 이제 이거는 설명회가 아니고 이제 강의가 되죠. 이 교복이 어떻게 되고, 이 사항이 그거 아니거든요. 앉아 계신 분들은 비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교복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리 뭐 자기들이 학생이 많고 하더라도. 그래서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부담 가질 거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장이 이렇다. 물론 뭐 좀 정리해서 말을 좀 표현하는 거를 좀 정리해서 또는 자기 혼자 좀 나름 연습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옷은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적어보세요. 이 교복이 지금 현재 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대충 자, 본인들이 듣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좀 적으세요. 이 주간 구매를 하게 된 거는 결론적으로 가격의 통제가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학교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교복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얼마에 팔릴지가 고민인 거예요. 다행히 시장이 이렇게 좀 다들 양심적으로 팔면 학교가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이게 낮아지는 경쟁이 돼야 되는데 높아지는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학부모들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싸게 똑같은 그게 이제 첫째의 조건이고 두 번째 교복은 똑같은 옷이잖아요. 똑같이 입혀야 되는데 옆에는 뭐 입었냐 나는 뭐 입었냐 뭐 누구 얘기에 의하면 체육복 옷 갈아입을 때 나는 저기 일반에서 샀기 때문에 쪽팔리니까 뭐 저 구석에 가서 옷 갈아입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물론 뭐 그렇게 실제로 되지는 않겠다 나는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업체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기회비용을 학부모들한테 자꾸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일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좀 통일시키겠다는 두 가지예요. 주간 구매의 목적은.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이때까지 사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꼭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내가 교복을 27년 했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뭐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전문성을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내가 학교 앞에 매장을 두고 여기서 뭐 한 30년 했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은 좀 어려운 거고요. 이런 거죠. 자, 내가 볼 때 이 주간 구매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옷이 얼마나 잘 나오고 이쁘고 이거는 2차적인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2차적인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옷을 학생들한테 얼마나 편안하고 계약된 대로 주어서 보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허점 찔렀죠. 옷이 얼마나 예쁘고 먼 원단으로 만들고 이거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딴 얘기하는 거죠. 자, 어머님들 이게 2월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으면 1월 26일날 배정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1월 한 말까지 참가 신청 받아가지고 돈도 걷고 해서 이제 옷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여기 있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신청을 누가 할지도 모르는데 그 학생들 옷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이 옷을 납품하는 거는 정말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옷을 잘 만들고 뭐 매장이 좋고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학부모들을 볼 때 다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거든요. 자기들이 판단해봐도 내 옷 내 하나 사가면 매장 가서 사면 되지만은 납품이잖아요. 최소한 자기들이 머릿속에는 300명 학생 같으면 한 200명 정도 최소한 150명 생각하고 있을 건데 150명이 작은 인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받지? 그냥 만들어 주겠지. 물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병 닦은 것 같으면 만들어서 이거 나눠주면 돼요.
100개면 100개 찍어가지고. 근데 옷은 다르잖아요.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입혀서 맞아야 되고, 또 지 취향에도 맞아야 되고, 맞추고 나서 바지 밑단해줘야 되고, 명찰 달아줘야 되고, 다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찌르자.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학부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게 돼요. 자기들이 몰랐던 분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 분야 얘기하면 아는 체 해버려갖고 얘기가 안 돼요. 아, 그게 뭐 드림케어가 어떻고 뭐, 지도 모르면서 우리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를 끌고 가다 보면 우리가 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회, 사업 설명이 아니고 제품 설명회는 우리가 끌고 가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1시간 내내 얘기만 듣고, 아, 예, 박수 치고 끝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해봤을 때 그렇게 되는 학교는 거의 낙찰돼요. 우리 점수를 할 때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한 설명은 뭐 그렇게 시간 많이 할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서 얘기해 주고요. 나중에 질문할 때 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만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낙찰을 받았으면 성공해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깨끗하게 정리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들 전문가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참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참 좋은 교복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라벨에 대한 설명은 끝날 때쯤 우리 이사장님이 하실 거고요. 지금 계속 이어서 그 납품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자, 입찰 설명회 잘하고 가격 잘 써서 낙찰이 됐어요. 자, 처음에 이제 계약하죠. 자, 계약할 때 우리가 학교하고 계약서에 이거는 좀 넣읍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따져보죠. 첫째, 2월 달에 배정이 되고 최대한 빨리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 꼭 요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돈에 대한 총액이 나오면 그 리스트를 바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받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옷 준비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계약할 때 우리가 학교에다 요구할 사항이에요. 그거를 미리 입찰 설명회 때 얘기해도 돼요. 잘 풀이해가지고. 그래야지 전문가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학교가 2월 28일을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1월 28일. 그때 시작해서 뭐 이런 생각, 우리는 하고 있지만 학교는 누굴 뽑을지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1월 28일날 내지 26일날 배정을 받으면 그러면 학교에 애들이 언제 옵니까? 저녁 일자를 미리 물어봐요. 계약할 때. 학교는 다 알고 있어요. 일정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애들 돈을 다 걷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회비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 그 돈이 걷어지면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명단 넘어올 때도 그 학생이 요구하는 벌수를 다 챙겨서 넘어오고 돈을 걷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벌 단품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매장하고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학교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추가가 몇 개 할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추가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추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면 미리 얘기해야죠, 학교. 자, 그럼 추가를 학교는 계산하기 복잡하고 한 벌씩만 돈을 받고 추가는 매장에서 하자. 제일 간편하죠. 제일 간편한 것 같아도 여기도 함수가 숨어 있는 게 있죠. 변수가. 위에 옷은 형한테 물려받았는데 바지는 사야 되겠다. 이런 애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나중에 옷은 없는데 학교에서 일로 가라던데요. 바지만 사는 거라서 바지 없는데 이거 납품 안 된 거거든요. 자, 이런 식의 사항을 미리 학교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주간 구매에 대입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당겨야 돼요. 학교가 바지 하나라도 받아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왜냐하면 네 오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벌 더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 걔 옷 하나 못 줘가지고 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낙찰하고 난 다음에 계약할 때, 전형되고 돈이 걷어져 우리한테 리스트가 올 것까지를 미리 예상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낙찰된 학교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이 예예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럼 나는 이 300명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올지, 어떤 놈이 올지, 허리가 40이 올지, 50짜리가 혹시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자가 많을지, 남자가 많을지.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300명의 학교가 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300명의 학생이라 그러면 내가 낙찰이 됐으면 내가 몇 번을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남들이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게 1차적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학교 거 재고 다 파악해보니까 한 학교 반 정도 납품하고도 남을 만큼 나 말고도 가지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자, 거기서 얼마만큼 빠져나갈 것이냐 이걸 먼저 유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학교의 의지예요. 학교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해주느냐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또 있죠. 그 다음 학교 전형 일자가 어떻게 되느냐. 학교 전형 일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꺼번에 많이 몰릴 소지가 있고 어떻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갈 소지도 있어요. 그럼 다행히 인천은 좀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 옷을 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도 같지만은 또 그런 상황이면 빠져나갈 애도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다 해줘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거나 예상치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한 300명 중에 한 100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그러면 자 100벌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 예상치를 100벌을 잡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건데 뭐 100벌을 했는데 막 150벌 와버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잘해야 되고 최소한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어떤 오차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보고요. 50%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학교를 하는 게 그래서 맞다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쪽에 있는 학교 욕심내갖고 딱 덤벼들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지금 변수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 하나는 어제 얘기했듯이 옷을 못 만들게 하고 못 팔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조금.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우리 인천은 예비 작업을 끌고 갈 거예요. 어제 얘기했듯이 그 룰대로 금액을 정해서 우리 협력 공장을 다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오다 떨어지는 대로 바로 원단회사에서 원단이 공급이 되고 바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이런 계약이 다 끝나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발주서가 넘어와야 돼요. 우리 인천 알겠죠? 발주서가 빨리 넘어와야 돼요. 그게 자기를 도와주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빨리 해야 되고 행동도 민첩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80%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덜 해도 되는데 현재는 한 80% 정도는 예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80%를 일단 매장에다 갖다 놓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리오다는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리오다도 한 20% 정도 올 거라 미리 예상치 해가지고 그 정도는 조합에서 맡아서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짜두는 거죠. 자, 예상 인원의 80%요?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의 80%만 만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한 120% 만들어야 돼요. 안 이상해. 예, 80%를 만드는 거죠. 우리 시스템은 그거예요. 80% 만들고. 이제 좀 다를 수 있어요. 지역하고. 지금 저희가 인천을
저 상황을 봐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2월 달에 이제 배정이 나죠. 배정이 나서 애들이 이제 우리 예상처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 80개 만드는데 100명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첫째, 학교에서 납품하는 방법. 둘째, 매장에서 하는 방법. 자,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죠. 학교에서 하는 방법. 학교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야죠. 그죠? 부대 비용이. 뭐 아르바이트를 쓰든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매장도 봐야 되고, 예. 또 물류 이동도 해야 되죠. 복잡하죠. 예. 그리고 뭐 집기도 이동을 해야 되죠. 예. 복잡하죠. 장점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일단 접근하기 편하죠. 그리고 공간이 넓죠. 어차피 학교가 매장보다는 클 거니까 뭐 교실을 주든 어쨌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반대가 되겠죠, 매장은. 자, 그리고 또 한 장단점 중에 또 중요한 게, 매장은 조금 시끄러워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매장이니까 이해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는 바로 학교에서 컨트롤이 들어오죠. 통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걸 본인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유도하는 게 맞고요. 적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매장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매장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4팀 정도 들어오면 꽉 찰 거예요. 4팀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가족들이랑 같이 오죠, 보통.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학생이. 그러면, 자, 매장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이즈를 재서 한다. 제일 좋죠. 우리는 재고 적게 남고. 두 가지 불편한 게 있죠. 애들이 2번 이상 와야 돼, 최소한. 그 다음, 우리가 그때부터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또 있어요. 장점도 있죠. 재고 좀 적게 남고 바로 대체할 수 있고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때 재갖고 만들어서 납품하고 옷이 만약에 아니다고 했을 때 좀 심각해지는 게 상당히 좀 강하죠. 데미지.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송이산 믿고 얘기했더니 나 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70%를 만들고 애들이 배정을 받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옷을 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요즘 학부모들은 안 기다려요. 옷을 재가지고 뭐 나중에 며칠 날 오라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올해 한 해만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그게 실패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옷을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옷에 대한 불만이 커져요.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전문가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옷이 2월달 뭐 초에 1월 말에 한 번 더 오십시오 하면 그거는 기분 좋게 한 번 더 와요. 2월 말에 한 번 더 오십시오 했는데 옷이 없다. 이제 매장 뒤집어지죠. 도망가야 될 정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라면 옷을 사이즈를 재기는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봐도요, 우리는 맞는데 걔들은 아니다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재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조금 예상치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미리 만들어 놓고 땅 하면